안녕하십니까, 임종환입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자, 잡에 대한 인터뷰. 지금 이렇게 멀리 지금 다낭 현지에서 이렇게 또 귀하신 분 만나가지고 한번 또 잡터뷰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한번 자기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지금 저는 이제 한 약 8년간 이제 승선 근무를 하고 있는 1등 기관사입니다. 제가 한 몇 달 전에 그 또 기관사 분을 또 인터뷰했었는데 뭐가 다르죠, 그분이랑? 저는 이제 그 배 선종이라고 하죠. 배 종류. 그러니까 그 배가 운반하는 화물의 종류가 그분이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지금 현재 유조선, 쉽게 말하면 기름을 운반하는 그런 배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탱커라고 하나요? 예. 저희 사이에서는 뭐 탱커라고 얘기하죠. 일반인들은 유조선이라고 얘기하고 저희는 이제 쉽게 그냥 탱커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그 유조선이랑 LN 막 가스 그거랑 뭐가 다른 거예요? 화물 종류가 다른 거죠. 저희는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원유를 주로 운반을 하거나 그런 식으로 가고, 이제 뭐 케미컬은 말 그대로 케미컬을 운반하는 데고, 이제 가스 캐리어 같은 경우에는 가스를 운반하는 데고, LNG 캐리어 같은 경우는 LNG를 이제 주로 이제 운반을 하는 배들이 있죠. 네, 그런 점에서 좀 다르죠. 네. 보통 이제 이렇게 업무 하시다가 그러면 언제 이렇게 일하는 근무 기간 텀이 1년으로 하면 어떻게 되나요? 얼마를 일하고 얼마를 쉬고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8개월 정도 일을 하고 4개월 정도 쉬는 거를 생각하면서 배를 타고 있는데, 현재 제 직급이 이제 1등 기관사 직급, 이제 유조선 1등 기관사가 많이 모질라서 제가 생각한 것만큼은 안 되고, 이번 같은 경우에도 이제 8개월만 타려고 했는데 이제 사람이 없다 보니까 이제 9개월 타고 지금 내려서 지금 한 달 가까이 쉬고 있는데, 뭐 쉬는 거는 4개월 다 쉴 생각입니다. 이게 수요랑 이제 공급이란 게 있는데, 이제 뭐 이 업계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알 텐데 1등 기관사를 이제 특히 유조선 1등 기관사를 뭐 금기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사람이 없어요. 왜 없을까? 힘드니까 사람들이 많이 그만둬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부족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회사에서 편의도 많이 봐주는 편이고, 그러면 저희도 이제 그걸 악용한다기보다는 힘드니까 쉬면서 살려고 하는 건데, 회사 입장에서는 이제 없다 보니 이제 부탁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뭐 그런 이런 이야기가 생긴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사실. 소위 이제 금기사란 말이 들 정도로 이렇게 희귀한데 과연 이제 또 대우가 어떤 건지 한번 궁금하기도 해서 딱 한번 연봉 시원하게 한번 실수령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실수령에 한 통장에 이제 저희가 이제 찍힌다고 하죠. 통장에 박히는 돈이 월 한 900 정도? 900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그 외에 이제 배를 타면서 이제 뭐 용돈 개념으로 주는 이제 본선불이라는 게 있거든요. 온보드 페이라고도 하는데, 그것도 이제 약 50, 60 정도 되고, 또 그 외에 또 이제 나오는 또 돈들이 있어요. 그런 거 다 합치면 세금 제하고 한 달에 약 한 1,000만 원? 1,000만 원 정도? 그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세금 제하고. 네. 와, 이거는 거의 연봉으로 따진다면 거진 한 1억 중반을 넘어가는 금액이 아닌가. 아무리 이제 그 휴가 기간을 이제 빼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건 있겠지만 어찌됐든 이 정도 수준이다, 이런 거 이 정도 이해하시고 이렇게 이제 또 질문을 한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업을 어떻게 선택을 하게 됐어요? 저도 이제 기억이 크게 잘 나진 않는데 한
제가 재수를 했거든요. 재수를 했는데 누가 해양대를 가면 이제 군대도 안 간다. 이제 뭐 제복도 입는다. 제 어린 나이 20살에 그 얘기를 들으니까 혹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복을 입고 이제 뭐 좀 멋있게 딱 해가지고 뭐 이제 그리고 이제 군대 가는 대신에 배를 타면 3년을 일을 하면 1억을 모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그 얘기 듣고 제가 좀 단순하거든요. 이거 좋네 이 생각에 그냥 그것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상남자니까. 네, 상남자니까 저는 뭐 다른 생각 안 했어요. 저는 이제 사실 뭐 수능을 좀 잘 봐서 점수가 많이 남았는데 그냥 뭐 별 생각 없이 제가 목표했던 학교로 왔고 진짜 전 진짜 만족하고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원래 그 가족들의 반대는 없었나요? 처음에 이제 부모님 반대가 딱 3년만 하고 그만해라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또 이제 남자가 한번 딱 길을 들어섰으면 한 10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딱 3년 심화를 칠 쯤에 3년 심화를 하면 이제 군 병역 특례 기간이 3년인데 그걸 끝나는 시점을 이제 3년 뭐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제 부모님께서도 이제 위험하고 뭐 그러니까 힘드니까 3년 하고 그만두라고 하셨는데 3년을 끝내자마자 제가 1등 기관사 진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통장에 찍힌 이제 월급을 부모님이 보셨죠. 한 2년만 더 타는 게 어떨까라고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왔습니다. 지금은 부모님도 조금만 더 타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계속 하시네요. 저도 이제 그 학교 다닐 때 교수님이 말을 하기를 그러게 집 사람들이 그러게 타는 걸 이제 선호한다. 가족들은 아주 좋아한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거를 그러면 배 안에서도 인터넷도 다 된다고 하던데 네. 맞나요? 네, 인터넷 돼요. 인터넷 되는데 이게 회사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회사는 이제 프리로 뭐 무제한까지는 안 돼도 뭐 한 달에 예를 들면 3기가 혹은 뭐 한 달에 1기가 이런 식으로 공짜로 주고 또 그런 배가 있고 그런 회사가 있고 이제 어떤 회사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돈을 내는데 예를 들면 제가 이번에 탔던 배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0메가에 10불 100메가에 10불 1기가에 100불 뭐 10메가에 1불 이런 식으로 이제 가격을 책정이 되는데 보통 나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한 100불 그러니까 1기가 정도 썼어요. 그러니까 카카오톡 뭐 인터넷 간단하게 검색하고 이 정도 쓰면은 한 1기가면 한 달에 충분하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썼어요 저희 같은 경우. 그러면 뭐 태평양 한가운데 있어도 원활하게 돌아가나요? 어디든 원활하게 돌아가긴 한데 이제 뭐 초고속 인터넷 정도는 아니고 5G, 4G 뭐 이 정도 끄면 안 되고 그러니까 3G보다 약간 느리거나 3G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스피드는. 근데 이거는 회사에 설치된 그 이제 설치되어 있는 그거에 따라서 달라요. 그러니까 어떤 이제 제품이 설치되어 있는지 따라서 인터넷 때는 그 V사트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게 설치되어 있는지 따라서 혹은 이제 요금제가 어떤 건지 따라서 아마 다를 거예요. 이게 저도 정확한 부분은 모르는데 그래서 이제 느린 데가 있고 빠른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빠른 회사가 있고 느린 회사가 있고 뭐 어떤 요금제를 쓰는지 어떤 그거를 쓰는지에 따라 좀 다르기 때문에 근데 그래도 보통 뭐 웹툰 정도는 볼 수 있어요 사실. 예. 빠른 데는 유튜브도 볼 수 있고 그리고 아마 지금 이런데 아마 점차 나아질 거예요. 점차 더 빨라질 거예요. 인터넷이 쓸 수 있는 게 제가 처음에 15년도에 이제 와이파이가 되는 배를 탔었는데 그때에 비해서 엄청 빨라졌어요 지금. 그러니까 아마 시간이 지나면 더 빨라질 거라 좀 생각해요 사실. 원래 이제 그러면 이제 세상과의 단절 그런 게 전혀 안 느껴지겠네요. 뭐 유행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도 전혀 그런 게 없죠. 왜냐하면 사람들이랑 이제 여자친구가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매일 여자친구랑 한두 시간씩 통화하고 보이스톡하고 뭐 인터넷 뉴스 매일 보고 그렇기 때문에 뭐 전혀 이제 뭐 단절 이런 건 없어요 사실. 예전에는 이메일로 소통을 했었는데 요즘에 이메일 쓰는 사람들은 엄청 귀해요. 없다고 보면 돼요. 거의 안 써요. 돈 아낀다고
안 쓰는 사람들 말고는 다 이메일을 쓰지 않습니다. 이제 다 각 뭐 내가 원할 때 메시지 보내서 바로 받고 뭐 그렇게 되니까 옛말인 것 같아요. 세상과 단절된다. 배를 타면 세상과 단절된다. 이런 건 옛말인 것 같아요, 요즘에. 그러면 이제 노선이 어디 가나요? 제가 탔던 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동남아 쪽을 돌았는데 동남아에 있다가 가끔 이제 동북아시아 쪽, 그러니까 중국이나 한국, 일본 혹은 이제 멀리 가면 뭐 호주까지도 가고 뭐 그런 식으로 보통 이 바운더리를 벗어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거의 동남아를 중심으로 한국으로 가든지 아니면 호주로 가든지 뭐 중국으로 가든지 이런 식이었던 것 같아요. 동남아를 거점으로 두고. 그러면 그거는 회사마다 특성이 겠죠? 아무래도 뭐 사우디나 뭐 이렇게 뭐 유럽이나 이런 데 가는 배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회사마다 다르고 그 배에 따라 달라요. 그러니까 그 배가 어떤 화물을 잡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건데 제가 타던 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쪽 화물 중심으로만 잡았기 때문에 그쪽으로 다녔고 저희 회사의 다른 배들은 뭐 중국, 한국 혹은 뭐 중동, 한국 정기적으로 뛰는 배들도 있고 정기적으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배들도 있고 혹은 뭐 중동, 인도를 뭐 정기적으로 가는 그런 배들도 있고 뭐 그거는 뭐 배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나라에 이렇게 유조선 같은 경우에도 나라에 갔을 때 한 어느 정도 좀 그 바로 출발을 하나요? 아니면 한 하루 이틀 정도 이렇게 쉬는 타이밍이 있나요? 보통 하루 이틀 정도 있는데 탱커 같은 경우에는 하역 작업을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밖에 나가는 게 좀 상륙이라고 하죠. 이제 상륙을 나가서 그 나라를 뭐 좀 구경도 좀 하고 이러는 게 좀 힘들어요, 사실. 근데 이제 웨이팅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이 나라 항구 내에서 항내라고 표현하는데 이 앞바다에서 이제 앵커를 받고 이제 대기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는 뭐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기죠. 예, 그럴 때는 나갈 수 있는데 보통은 하역 작업을 하거나 그러면 뭐 이제 안전상 위험하기도 하고 이제 나갔다 오면 이제 내 당직 시간, 그러니까 당직 시간에 이제 일을 하고 당직 외 시간에 나가는 건데 그 시간에 원래 쉬어야 되는데 나갔다 오면 이제 자기 당직 때 피곤하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안 나가려고 그래요. 이제 웨이팅을 해서 앵커를 받고 웨이팅을 하지 않는 이상은 저도 저 또한 나가는 걸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피곤하니까. 피곤해. 오케이. 그러면 이제 세상과의 단절도 없고 이렇게 시설이 좋고 이렇게 이제 들었는데 한번 이제 뭐 짧게 말을 해주셔도 되고 이 잡에 뭐 장점이 있다면 혹시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뭐 다들 아시겠지만 돈이죠. 제가 29살에 이제 제가 1등 기관사를 진급을 했는데 이제 일반적으로라면 27 정도면 진급을 하거든요. 이제 27살 나이에 뭐 연봉 1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직업이 얼마나 있을까요? 거의 힘들죠. 사업을 하지 않는 이상. 근데 이제 내가 대학교 졸업만 하고 열심히만 하면 이게 뭐 특출난 노력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열심히만 하면 돼요, 사실. 그렇게만 하면은 누구나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런 일이 어렵잖아요. 거의 없죠. 돈이 일단은 제일 우선이고 장점 돈. 그리고 두 번째 제 같은 경우에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4개월 정도 쉰다고 했는데 8개월 동안 정말 힘들게 고생해서 번 돈으로 4개월 동안 진짜 말 그대로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 수 있어요. 여행을 가고 싶다. 여행 몇 개월 동안 갔다 오면 돼요. 돈 써봤자 뭐 1, 2천일 거니까 뭐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쓰고 놀고 자고 막 놀고 자고 아무도 저한테 터치를 안 하니까 뭐 이만큼 천국이 어디 있겠습니까? 솔직히 회사 생활하면은 육상에서 생활하면 일 집에 와서 자고 잠깐 뭐 주말에 친구 잠깐 보고 여자친구 잠깐 보고 그게 끝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4개월 동안 풀로 아무 터치 없이 놀 수 있잖아요. 전 그게 최고 장점인 것 같아요. 돈도 돈이지만 뭐 요즘 사람들 뭐 워라벨 그러는데 이것도 뭐 일종의 하나의 워라벨이 아주 좋은 직업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단점이 있다면 똑같죠. 8개월 동안 뭐 소통은 뭐 이제 잘 단절된 건 아니지만 갇혀 있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내가 좋아하는 가족들 못 보고 친구들 못 보고 하고 싶은 거 못 하고 먹고 싶은 거 못 먹고 8개월 동안 참아야 되잖아요. 일단 그게 단점이에요. 뭐 그게 유일한 단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안에서 일하는 거는 제가 냉정하게 봤을 때 육상에서 일하는 거보다 힘들다고 저는 생각 들지 않아요. 똑같죠. 일하는 거야 뭐든 똑같은데 8개월 동안 참아야 된다는 거, 그게 재밌는 거죠. 간단하게 뭐 단점 말하자면 그 정도? 네, 배 쪽 업을 준비하는 이렇게 후배들이 있는데 그분들한테 좀 해줄 코멘트, 팁 이런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준비하는 분들에게 팁. 팁은 딱히 없을 것 같고 그냥 고등학교 때 정말 놀고 싶을 텐데 조금만 공부하시면 돼요. 뭐 해양대 뭐 수능 점수가 그렇게 높은 것도 아니고 그냥 뭐 일반 국립 4년제 정도 커트라인이니까 조금만 참고 공부하셔가지고 뭐 좀 남들 군대 가서 뭐 뺑이 칠 때 저희는 이제 그냥 돈 딱 1억 모아서 딱 이제 이쁜 여자들 만나고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리고 대학교 4학년 동안 재밌어요. 남자들끼리 이제 거의 남자들밖에 없지만 이제 전원 기숙사 생활하면서 제복 입고 훈련도 받고 폼나잖아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팁은 딱히 없어요. 사실 그냥 그런 마음가짐이 중요한 거고 그냥 공부 조금만 하시면 돼요. 그 학교 생활을 하면서 뭔가 이런 그 막 가혹행위 막 이런 게 위계질서가 좀 빡세서 그런 거는 없었나요? 솔직히 저희 때는 뭐 구타도 좀 있었고 훈련도 있었고 선배들이 막 뭐 어쩌라 저쩌라 이런 뭐 이제 강압적인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요즘에 그런 거 했다가는 학교 잘립니다. 바로 잘려요. 소리만 질러도 잘립니다. 잘리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소리만 질러도 아마 정학 먹을 거예요. 정학 뭐 혹은 이제 기숙사 잘린다고 하죠. 퇴관이란 게 있는데 이제 저는 기숙사 생활인데 퇴관이라는 벌점을 받으면 선사 취업하는데 엄청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데 소리만 질러도 퇴관을 당해요. 저희. 그러니까 요즘에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편하게 생활하면서 재밌게 생활할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 혹시라도 또 질문사항 있으면 한번 또 나중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